밤 11시 신혼방. 미나는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미나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가락은 정확히 맥이 뛰는 자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건 맥. 맥이 너무 약해. 이건 큰일이야. 위험해. 미나의 숨이 멎는 순간 서준의 목소리가 낮게 변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어린아이 같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잠결에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진 한마디. 너 아니야. 너희 아버지 병원 가지 않으면 석 달 안에 돌아가신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 미세하게 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맥 내가 예전에 한 번 살려봤어. 손이 풀리자 서준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이 결혼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든 일이 시작되기 3개월 전 아무것도 몰랐던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5월 어느 오후 3학년 2반 교실. 초등학교 교사인 미나는 학부모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가 학교 너무 좋아해요. 다행이에요. 준호 요즘 정말 밝아졌거든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꼭 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 탁자 위에 독촉장이 가득했습니다. 법원 우편물도 보였죠. 소파에 무너져 앉은 아버지의 머리는 열흘 만에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그것도 80억.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내게 사기를 쳤어. 집도 담보로 잡혔고 개인 보증까지 섰는데 아버지, 너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것까지 다 날아갔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지옥 같은 이 상황 죽고 싶구나. 미나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미나는 어두운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죠. 어머니 돌아가신 후 10년. 이제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교사 월급 250만 원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3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집 앞에 검은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초인종을 눌렀어요. 강태수 사장님 댁 맞습니까? 뒷좌석에서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미나와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죠. 거실에 앉은 한재혁 회장은 단정한 외모였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강 사장님, 사정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였죠. 따님과 제 아들이 결혼하면 모든 빚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80억 전액,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미나와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조금 특별합니다. 3년 전 사고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10살 아이 정도의 지능 수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예요. 절대 따님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전국에 15개 분원이 있습니다만 제 아들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네요.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아들을 대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명함을 놓고 일어서는 회장.
일주일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강 사장님 따님, 부탁드립니다. 깊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20통 넘게 오는 독촉 전화로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했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방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아버지, 제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볼게요. 미나야, 내가 무슨.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서울 성북동 한옥 저택. 거대한 전통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초호화 현대식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거실로 서준이 들어왔죠. 키 185cm, 단정한 외모. 하지만 입을 열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준이에요. 28살 남자가 10살 아이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우와, 예쁜 누나네요. 미나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천진난만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우리 친구 할까요? 악수하려던 순간 서준이 미나의 손목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1초간 서준의 눈빛이 변했죠.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 다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맥을 본 것 같은데. 아니야, 착각이겠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후에도 따님의 교사 생활은 보장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미나를 배웅하는 서준. 미나 누나, 또 와요. 같이 놀아요. 손 흔들며 웃는 순수한 모습. 하지만 미나가 돌아서자 서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손을 물끄러미 보는 서준. 이상해. 손이 저절로. 2주 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10명 정도 양가친지만 참석했죠. 신부 대기실에서 미나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장으로 들어선 순간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미나 누나 웨딩드레스 너무 예뻐요. 신랑이 신부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식이 끝나고 한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옥이지만 별채에 마련된 신혼방은 현대식에 화려하고 넓었습니다. 한수진이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서준이 방은 본체 2층이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차갑지만 배려하는 말투였습니다. 첫날 아침 식탁에서 서준은 밥을 먹다가 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누나 유유. 황급히 휴지를 가져오며 우왕좌왕했죠. 괜찮아요, 서준 씨. 제가 닦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점심시간 정원에서 서준은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나비야, 이리 와. 나비를 놓치고 풀숲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아야, 누나 다쳤어요, 유유. 무릎에 난 작은 상처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미나가 웃음이 나왔죠. 정말 10살 아이 같았거든요. 오후 거실에서 서준은 레고를 조립했습니다. 누나 봐요. 한옥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블록을 끼우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그때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 몸에 열을 내리는 혈자리를 알아봅니다. 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TV 화면을 3초간 응시했죠. 합곡혈과 곡지혈을 지압하면 서준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손등을 눌렀습니다. 정확히 합곡혈 위치였어요. 서준 씨, 혈자리 아세요? 응? 아니요. 그냥 TV 봤어요. 다시 레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우연이겠지. 며칠 후 미나는 서준방 청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
먼지 쌓인 책들이 있었어요. 동의보감, 침구학, 본초 강목. 모두 전문 한의학 서적이었습니다. 책갈피가 많이 꽂혀 있었고 밑줄 그어진 흔적도 보였죠. 서준 씨가 이런 책을. 한수진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사고 전에 잠깐.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을 흐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나는 더 물을 수 없었죠. 그날 밤 10시 미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저 혼자 무서워요. 같이 있어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서준이 들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누나, 내일 같이 놀아요 레고도 하고 정원에서 뛰어놀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준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맥. 침침하고 유력해. 간양 상황. 미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암침법. 보사. 좌우유주. 한의학 용어였습니다.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랐어요. 낮고 차분했죠.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서준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간양 상황이면 간에 열이 오른 거. 사암침법은 침 놓는 방법인데 미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여느 때처럼 밝았습니다. 누나, 어젯밤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다행이다. 오늘 뭐하고 놀까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미나는 확신할 수 없었죠. 꿈이었나? 아니면.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촌구산부. 부맥. 심장이 약해. 설태가 황리. 위장의 열. 사제. 안면홍조. 가나. 용담사간탕. 매일 밤 다른 진단과 처방. 모두 정확한 한의학 용어들이었습니다. 낮에는 햄버거 좋아하는 10살 아이. 밤에는 병을 진단하는 한의사. 미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야. 서준 씨 안에 진짜 한의사가 살아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서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서준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한의학 용어, 진단명, 처방. 모두 너무 정확했죠. 낮에는 여전히 10살 아이였습니다. 누나, 오늘 뭐 먹어요? 난 햄버거 좋아요. 하지만 밤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육미지황탕 가감. 음어하왕. 미나는 확신했습니다. 서준 안에 뭔가가 숨어 있다고. 어느 날 오후 한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약재 좀 사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경동시장이요. 네, 좋아요. 서준이 뛰어왔습니다. 우와, 시장이다. 누나, 저도 가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약재 가게들이 줄지어서 한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수진이 어느 가게에 들어갔고 미나와 서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준이 갑자기 진열된 약재 상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귀였습니다. 서준이 당귀를 집어들어서 냄새를 맡고 단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묵은 거네. 3년은 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전문가 같은 톤이었어요. 서준 씨? 미나가 부르자 서준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거 냄새 좋아요.
다시 어린아이 표정으로 돌아와 당귀를 후다닥 내려놓았죠. 누나, 저기 떡볶이 먹으러 가요. 미나와 수진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진도 방금 장면을 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회장님 계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현관으로 나갔고 미나도 따라갔죠. 문 앞에는 흰 가운 위에 명품 코트를 걸친 30대 초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재역한 방병원 침구가 과장 박지영입니다. 무슨 일로 집까지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께 급한 보고가 있어서요. 회장님 안에 계시면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때 거실에서 레고 블록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려 서준이 보이자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레고 블록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영 누나. 서준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왜 왔어요? 가요. 제발 가요. 10살 아이가 악몽을 꾼 것 같았고 눈에는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준아.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 씨 부인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강미나예요. 축하드려요. 좋은 남편 만나셨네요.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서준 씨가 원래 어땠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만 가세요, 박지영 과장.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왜 여기 왔어요? 아버지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영이 미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준 씨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시면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말은 듣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서준은 평소보다 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미나 방에 왔습니다. 누나, 같이 있어도 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이리 와요. 침대에 누운 서준은 몸을 떨며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한참 후에야 서준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죽어가. 서준이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침이 잘못 들어갔어. 어떻게? 지영아, 내가 왜 그 혈자리에?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자리가 틀렸다고. 맥을 다시 봐. 백해열의 삼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뇌에 손상이. 안 돼. 빼야 해. 지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랐죠. 서준 씨. 흔들어 깨우자 서준이 눈을 떴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웠으며 1초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정신 차린 사람의 눈이었죠. 당신은 그 눈빛이 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더니 초점을 잃었습니다. 누나, 무서운 꿈 꿨어요. 다시 10살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미나 품에 안기며 흐느꼈죠. 괜찮아요. 꿈이었어요. 미나는 서준을 달래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의료사고. 환자가 죽었다는 건가? 박지영이 뭔가 잘못했고 서준 씨가 그걸 알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서준은 미나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박지영 마이너스 침구가 과장.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서준의 악몽을 함께 했습니다. 악몽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죠. 환자 혈압 떨어져. 심박수 불안정. 백회열 삼촌 깊이 조절. 2푼을 넘으면 안 돼. 지영아, 각도가 틀렸어. 15도 기울여야 해. 전문 한의사의 목소리였어요. 낮에 보는 서준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누나, 오늘 날씨 좋아요. 정원에서 놀아요. 서준의 밤과 낮의 격차가 너무 커서 미나는 혼란스러웠죠. 어느 게 진짜 서준 씨일까? 일주일 후 미나는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한재혁 회장이 약속을 지켜준 거였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왔고 미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데 가방에서 명함이 떨어졌죠. 박지영 마이너스 침구가 과장.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퇴근길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알아야겠어. 진실을.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강미나예요. 서준 씨 부인.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서준 씨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러실 줄 알았죠. 내일 만나실래요? 다음 날 오후 미나는 카페에서 지영을 만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세련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죠. 서준 씨가 원래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네. 천재였어요. 18살에 한의대 들어가서 24살에 수석 합격. 28살에 최연소 과장이 됐죠. 미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맥만 짚어도 병을 알아냈어요.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도 고쳤죠. 정말 대단한 한의사였어요. 그런데 왜? 3년 전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풍 환자에게 침을 놓았는데 혈자리를 잘못 짚었어요. 침이 너무 깊이 들어갔고요. 서준 씨가 발견했어요. 바로 침을 빼려고 했죠. 하지만 지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막았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놓은 침인데 왜 내가 빼냐고 했죠. 그래서요?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서준 씨한테 돌렸어요.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그럴 수가. 서준 씨는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구하려던 환자가 죽고 살인자 취급까지 받으니까. 지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해졌대요.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죠. 왜 이런 얘길 제게.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 씨한테 직접 사과할 수도 없고 그냥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준 씨는 환자를 구하려다가 억울하게 당한 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준이 거실에서 레고를 하고 있었어요. 누나, 어서 와요. 10살 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로 환하게 웃는 서준. 이 사람 안에 그런 아픈 기억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준 씨, 오늘 뭐 했어요? 레고 성 만들었어요. 누나 봐요.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서준. 저녁을 먹고 밤이 되자 서준이 미나 방에 왔어요. 누나, 오늘도 같이 자요. 그래요. 침대에 나란히 눕자 서준은 금방 잠들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환자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눈물이 서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미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서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나가 서준의 눈물에 닦아주며 서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환자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서준의 울음소리가 미나의 품에서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미나는 다짐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깨워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한수진을 찾았습니다. 이사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지영을 만났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다 들었어요. 3년 전 일. 이사님, 서준 씨를 도와주세요. 제발.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수진은 미나를 한옥 정원의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죠.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 동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천재였어요. 낙엽이 떨어지며 가을바람이 정자를 스쳤습니다. 미나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정자에 앉은 수진이 손을 떨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준이는 18살에 한의대에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서준이는 책을 봤죠. 동의보감을 외우고 혈자리를 공부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24살에 한의사 면허를 땄어요. 전국 수석으로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대단하네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서준이의 진짜 실력은 임상에서 나타났거든요. 맥진 한 번에 병을 알아냈어요. 다른 의사들이 몇 달 걸려도 못 찾는 병을요. 환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진단이 끝났죠. 믿기지 않네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동생이 천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수진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28살의 최연소 기록으로 한방내과 과장이 됐어요.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미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날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멈췄습니다. 박지영이 중풍 환자를 맡았어요. 70대 할머니셨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지영이가 침을 놓았는데 혈자리가 틀렸어요. 백회혈 위치를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침이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뇌를 건드릴 수도 있는 깊이였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이가 회진 중에 발견했어요. 환자 맥을 짚어보고 바로 알았죠. 침이 잘못 들어갔다는 걸. 서준 씨가 침을 빼려고 했어요. 빨리 빼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영이가 막았어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놓은 침인데 왜 내가 빼냐고. 내 환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대요. 말도 안 돼. 서준이가 설명했대요. 혈자리가 틀렸다. 각도가 틀렸다. 깊이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지영이는 안 들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이 실랑이 하는 사이에 환자가 쓰러졌어요. 미나가 입을 막았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그 환자분은 그대로 돌아가셨죠. 정자에는 바람소리만 들리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모든 책임을 서준이한테 돌렸어요. 서준 과장이 제 침을 함부로 빼려다가 환자가 쓰러졌다고 했죠. 목격자는 없었어요. 병실에 둘만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족은 서준이를 믿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환자 보호자는 소송을 준비했고 서준이는 무너졌어요. 자기가 구하려던 환자가 죽고 살인자 취급을 받으니까. 그날 밤 서준이가 이상해지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자기가 한의사라는 것도 의료사고도 전부 해리성 기억상실. 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했어요. 너무 큰 충격으로 스스로 기억을 지운 거다라고요. 수진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셨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서준이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면 또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비밀로 하신 거. 네. 박지영도 우리 병원에 그대로 뒀어요. 일을 크게 만들면 서준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밤마다 그날 일에 대해 악몽을 꿔요. 서준 씨는 다 기억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의식적으론 모르지만 무의식 속엔 다 남아있어요. 한의학 지식도 그날 일도. 미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님, 서준 씨를 깨워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또 무너지면. 아니에요. 서준 씨는 강해요. 진실을 알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강한 정서적 자극이 있으면 회복 가능하다고. 그 순간 미나가 깨달았고 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리고 이사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수진이 깜짝 놀라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증상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서준 씨를 깨울 수 있을까요? 수진이 미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우리 서준이를 살릴 수 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축하드려요. 임신 4주차예요. 의사의 말에 미나는 눈물을 흘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가 아빠를 깨워줄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미나의 손을 잡은 순간 무의식적으로 서준의 손가락이 미나의 맥을 짚었습니다. 1초, 2초, 3초. 서준의 눈빛이 날카롭고 집중하듯 변했습니다. 이건 활맥, 임신, 맥상. 미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준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놨습니다. 제가 왜? 다시 당황하는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미나는 봤습니다. 서준이 자기 손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이상해. 자꾸 손이. 서준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미나가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누나, 제가 옆에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요. 서준이 미나 품에서 떨고 있었지만 미나는 확신했습니다. 서준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며칠 후 미나는 산부인과에서 정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태아예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미나는 안도했습니다.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미나가 발표했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한재혁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서준은 멍하니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임신, 아기? 응, 우리 아기야.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돼. 서준이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미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녕, 아기야. 그날 밤부터 서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돼요. 제가 할게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미나가 입덧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미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그 손길이 전문가처럼 정확했습니다. 수분 보충을 잘하셔야 해요. 낮고 차분하게 서주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탈수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서준 씨? 서준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미나는 서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서준 씨 고마워요. 일주일 후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 갔고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기 심장이 뛰고 있어요. 서준이 집중한 눈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기 신경관 형성이 보이는데요. 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서준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의학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의사는 감탄했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지금이 신경관 형성 중요한 시기거든요. 병원을 나오며 미나가 물었습니다. 서준 씨, 정말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서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처음 보는 건데 아는 것 같고. 미나가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서준 씨 서두르지 마요. 그날 밤 서준의 잠꼬대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임신 초기, 엽산 섭취,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 태아 심박수, 분당 150회 정상, 입덧은 임신 호르몬, 일시적, 12주면 괜찮아져. 모두 산부인과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서준이 한의학뿐 아니라 현대의학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미나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야. 서준이 달려와 미나의 손을 잡고 상처를 봤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죠. 출혈, 소독부터. 전문가의 목소리였고 정확히 지혈점을 눌러줬습니다. 압박 지혈. 5분. 냉정하고 정확한 처치였죠. 5분 후 피가 멈추자 서준이 정신을 차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뭐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미나가 서준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서준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자꾸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누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나가 서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알아도 돼요. 무서워하지 마요. 원래 당신이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거고요. 서준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저였다고요? 응. 당신은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초인종을 누르며 박지영이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미나가 나갔죠. 무슨 일이세요? 서준 씨 좀 뵙고 싶어서요. 안 돼요. 돌아가세요. 미나가 막아섰습니다. 혹시 서준 씨가 깨어나고 있나요?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이상한 행동하지 않나요? 예전 기억들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역시 그렇군요.
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막아야겠네요. 서준 씨가 기억하면 전 끝이거든요. 뭐라고요? 환자 죽인 게 제 잘못이라는 걸 서준 씨만 기억하면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미나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경고하러 왔어요. 서준 씨를 깨우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깨어나면 또 무너져요. 3년 전처럼요. 진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야. 서준이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서준 씨, 지영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억 나기 시작했어. 3년 전 그날 당신이 뭘 했는지 환자를 죽인 건 당신이야.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고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 다 기억해낼 거야.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영이 넋이 나간 채로 황급히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미나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 씨, 기억났어요? 아직 다는 아니야. 하지만 서준이 미나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인 것 같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니까 용기가 나.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기억해요. 응,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두 사람은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지영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 씨, 수진이에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해변에서 쓰러지셨대요. 북쪽 끝 절벽 근처예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미나는 황급히 서준을 찾았죠. 서준 씨,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둘은 서둘러 차에 올랐고 해변으로 가는 내내 서준이 불안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해변에? 모르겠어요. 빨리 가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미나와 서준은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해변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그때 절벽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영이 서 있었죠. 지영 씨? 올라오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미나는 서준과 함께 절벽길을 올라갔습니다. 절벽 위에는 지영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수진도 없었죠.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전화로 수진 이사님 목소리 흉내내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서준 씨가 깨어나기 전에 정리해야죠. 지영이 한 발짝 다가오자 서준이 미나를 뒤로 감쌌습니다. 지영 누나, 그만해요. 서준아, 넌 기억하면 안 돼. 3년 전 그날, 내가 기억하면 난 끝이야. 한의사 면허도 박탈되고 난 감옥에 가겠지. 그래서 임신부를 위협하는 거예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서준 씨도 충격으로 다시 기억을 잃을 거예요. 3년 전처럼요. 지영이 미나에게 다가오자 서준이 미나를 보호하며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미나를 밀어내자 미나가 절벽 끝으로 비틀거렸죠. 서준 씨, 발을 헛디딘 미나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나야. 서준의 절규가 터졌습니다. 미나는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감쌌죠. 살려줘. 아기. 파도가 거세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절벽 위에서 서준이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지영, 넌 정말 미쳤구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죠. 서준아, 깨어났네. 다 기억났어. 내가 무슨 짓을 했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서준이 재킷을 벗고 절벽 끝에 섰습니다. 뭐해? 바다에 들어가려고? 넌 물 무서워하잖아. 거기서 뛰어내리면 너도 죽어. 하지만 서준은 망설이지 않고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죠. 차가운 바닷물에 빠진 서준이 미나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동작이 정확했고 조류를 계산하며 최적의 경로로 미나를 향해 왔죠. 미나야, 미나야, 괜찮아. 숨 고르고 내 말대로 해. 파도가 올 때는 숨 참고 내려갈 때 숨 쉬어. 네. 서준은 조류와 파도를 완벽하게 읽으며 미나를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서준이 눈물을 흘리며 미나를 모래 위에 눕히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약하지만 안정적이야. 괜찮아. 아기도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는 강해.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때 절벽 위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지영을 체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렸어요. 아니에요. 사고였다고요. 지영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수진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미나 씨, 서준아, 괜찮니? 내가 늦어서 미안해. 지영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미행했는데 수진이 경찰에 신고한 거였고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임신부십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겠어요. 미나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서준이 계속 손을 잡고 있었죠.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어.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다 기억났어. 한의사였던 것도, 3년 전 그날도, 환자를 구하려던 것도, 환자를 살리지 못한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환자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고마워. 믿어줘서.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기는 무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의 말에 둘 다 안도해하며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실을 밝힐 거야. 3년 동안 숨어 살았어.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어? 당신과 우리 아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어. 함께 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10살 아이가 아니었죠. 미나야, 천천히 걸어. 임신부는 조심해야 해.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진짜 남편 같았습니다. 거실에 한재혁 회장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준아 정말로 다 기억났니? 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사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동생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실을 밝히려고요. 박지영의 의료사고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환자 유족분들께 사과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3년 전 그날 제가 기록해둔 진료 일지예요. 환자 맥 상태, 침 위치 오류 다 적혀 있어요. 수진이 놀라 서류를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이 돌아오면서 어디 숨겨뒀는지도 기억났어요.
회장이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병원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의 증언과 진료 일지, 그리고 다른 의료진의 추가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졌죠. 박지영은 의료법 위반과 살인방조로 기소됐습니다. 한의사 면허도 박탈됐어요. 환자 유족을 만난 날, 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환자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마누라를 구하려고 하셨잖아요. 다른 의사들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고맙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선생님도 피해자잖아요. 그 말에 서준은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병원 복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준 선생, 돌아오시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당분간은 쉬려고요. 가족이 더 중요해서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집에 있고 싶어요. 서준이 미나를 바라보자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서준은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의학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유튜브요? 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알려주려고요. 서준의 채널은 쉽고 정확한 설명 덕분에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임신부를 위한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나가 옆에서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합곡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입덧이 조금 완화돼요. 오, 진짜 좋아졌어요. 미나가 신기해했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설명 정말 쉬워요. 드디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준이 뿌듯해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다른 방법도 있구나. 3달이 지났고 미나의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서준이 매일 미나 배에 손을 얹고 맥을 확인했습니다. 응, 우리 아기 튼튼하네. 아빠가 태교로 책 읽어줄게. 옛날에. 미나는 행복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 후회 안 해요? 뭘? 저랑 결혼한 거요. 계약 결혼이었잖아요. 서준이 미나를 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상처 속에서 못 나왔을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미나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미나야, 곧 만날 수 있어. 서준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서준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우리 아들. 안녕. 서준 씨, 아빠 됐어요. 응, 정말 아빠가 됐네. 아기가 서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약속해. 미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재혁 회장, 한수진, 그리고 미나 아버지까지. 우리 손자 보자.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지었니? 한준서예요. 준수할 준, 따뜻할 서. 좋은 이름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서준이 미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응? 사랑해. 정말로. 나도 사랑해요.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야. 응?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기가 곤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준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심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새 생명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